부자 되는 정보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부자들은 경제신문을 읽는다.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그래도 우리 시장이 뭐 갈 듯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명 위험 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어서요. 첫 번째 기사 이걸로 보겠습니다. 이 안전자산 축에 속하는 금테크 열풍이 시들했다라는 것은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관심이 기울어지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확실히 한 두세 달 전만 하더라도 이 골드바 열풍이 불었잖아요. 그때 한 8월에 보면 판매액이 이 가장 큰 새 시중은행에서 66억 원에 달했는데 10월 보면은 한 반 토막 더 나왔더라고요. 25억으로 판매액이 쭉 떨어졌는데요. 미중 무역 분쟁이 해소의 조짐을 보이다 보니 또 브렉시트 리스크가 또 완화되다 보니 이제 이런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줄어든 게 아닌가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서요.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율도 같이 안전자산 쪽에 속하잖아요. 달러요. 요즘 환율도 많이 떨어졌던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동안 대외의 악재였던 이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부분들의 리스크가 해소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또한 역설적으로 봤을 때는 그로 인한 거긴 하지만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경기 부양에 대한 필요성이 커져가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즉 시중에 달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로 가게 되는 것이고 달러가 약세가 되면 그동안 안전자산에 치중했던 투자 심리가 위험 자산으로 가는 이런 구조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보더라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는 이제는 그동안 이제 긴가민가 하던 분들 자체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0월달 자체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11월 자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은 달러가 약세가 되면 환율 자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원화 가치, 환율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일단 거기에 더 하나 더 보게 되면 어제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가 중국이 홍콩에서 단기채를 매입을 했죠. 이 자체는 이제 위안화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위안화를 걷어들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부족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위안화와 국내 원화는 커플링이라는 거죠. 즉 위안화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원화에 대한 가치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로 인해서 환율 하락에 대해서 베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중국 자체가 위안화 가치 상승에 베팅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면 환율 자체는 약세의 흐름을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원화 자체에 대한 가치가 상승하는 초입이기 때문에 외국인 자체는 이제 들어오는 이런 분위기가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와 같은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율 자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는 솔직히 이 안에 이제 과거보다 더 악화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내년 미국 대선 자체가 하반기에 일어나게 되면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진다라고 하는데 트럼프가 대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중국과의 미중 무역 분쟁은 결과적으로 완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게 큰 맥락 안에서 이제 작은 부분들이 같이 따라가는 구조,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강해지는 이런 흐름이 지금부터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이 안전자산 쪽, 금, 환율 쪽은 좀 꺾이고 위험자산 쪽으로 이동이 더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위험자산으로 가는 거죠. 가고 있다. 예, 지금 자체가 확 온 게 아니라 제가 지난주 와가지고 한 말 중에 이제 내년을 바라볼 때 지금 시점이 이제 가장 저점이었다. 매수의 기회다. 기회였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이제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와 연관돼 있는 판단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지금 자체를 사람들은 이제 불확실성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이다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해소 국면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는 우리 자체가 누려야 될 거다, 누려야 될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지금부터 이제 모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이 말씀이신데 그러면 업종과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한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볼까요? 정유업계 쪽에 좀
관심권에 둘만한 이슈가 들려서요. 이 아람코의 상장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세계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람코와 관련된 기업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현대오일뱅크 17%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아람코가 2대 주주로 등극을 하면서 다음 달에 이제 현대중공업 지주한테는 1조 4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실탄이 확보가 되는 거고요. 또 아람코가 S오일의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SK이노베이션의 합작사 사빅의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데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사실 아람코 자체가 IPO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이 국내 업체들한테 예. 유입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은 버리는 게 낫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 그걸 결론적으로 이거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게 정유사를 바라볼 때는 이런 자금 투자를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나는 이런 구조가 이제 정유사들의 주가를 부양시키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즉 경기 자체가 회복되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기준으로 오히려 정유사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는 것이 낫다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벤트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이제 IMO 2020에 대한 이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그러니까 아람코의 IPO를 통해서 투자된 업체들이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유사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에 의해 주가가 움직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 위주로 좀 보면 좋을까요?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회복되는 부분하고 또한 이제 그 IMO 2020에 대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비즈니스가 가장 그 부분과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돼야 되거든요. 그 업체는 바로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상장에 대한 기대치가 있긴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그다음 GS, 그다음에 S오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S오일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싶습니다. 탑픽은 S오일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정리업계였습니다. 다음 이슈는요. 바이오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암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아이맵이 상장 신고서를 나스닥에 제출을 하면서 이 국내에서도 연관된 기업이 뭐가 있을까 봤더니 제넥신이 있더라고요. 지분 한 9.1%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지분 가치가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들려서요. 이거 한번 진단 부탁드리고요. 오늘 시장에서 바이오주 전반적으로 보면 그동안 올라갔었던 종목 위주로 HLB 등등의 종목은 꺾이는 반면에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몇 개가 보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메지온인데 전반적인 바이오에 대한 평가도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바이오는 이제는 사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지난주에도 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종목 고르는 게 쉽지는 않아요. 바이오 업종 자체에 대해서 매수 관점을 갖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는 예.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중에 이제 선침해, 즉 그중에 선별을 한다면 그동안 바닥권에 있는 지지부진하는 주가 흐름을 보였던 업체들 가운데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 위주로 선별해서 공략을 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큰 게 이제 SK 바이오팜에 대한 상장 이슈가 가장 크거든요. 이를 통해서 바이오 업종에 대해 그동안 좋지 않았던 분위기가 상당 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를 통해서 또한 이제 FDA 승인에 대한 결과를 통해서 국내 제약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오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변화되는 이런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동안 억눌려왔던 바이오 업종 전체를 봤을 때 이제는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제네신 같은 경우는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선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제넥신 자체 주가를 보게 되면 시가총을 보게 되면 1.4조 원에 대한 이제 그 시가총을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온 걸 보게 되면 한 7, 8%거든요. 근데 9.1% 대략 이제 그 IMF에 대한 이제 가치를 1조 원 정도로 보기 때문에 9.1%를 했을 때 대략 1,000억 정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은 이미 선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이 이벤트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제넥신에 대한 투자 심리를 긍정적으로 가져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을 어떤 걸 봐야 되는지 꼭 집어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사야 될 때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올라온 종목 주목을 하자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것들 좀 보고 계세요? 자, 거기까지는 준비를 못했죠. 일단은 그러면 예. 지금 자체 가장 보이는 제넥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올랐다면서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예. 바닥권에 지금 있는 상태예요. 다만 이 IMF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를 보게 되면 대략 1,000억 정도니까 1,000억 정도가 1.4조 원 기준으로 했을 때 18%면 예. 그만큼 선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전체적인 주가 흐름 자체는 바닥권이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제네시스에 대한 다수의 파이프라인과 더불어서 그동안 원래 제네시스 자체가 주가가 급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툴젠과의 합병에 대한 이슈 때문이었거든요. 그 부분이 오히려 해소되면서 그동안 제넥신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찾으려고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다, 분위기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넥신에 대한 투자에 대한 그 마인드도 이제는 긍정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일단은 제넥신도 긍정적으로 보셨는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제가 숙제 드리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올라올 만한 바이오주 작은 것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볼만한 것들 꼭 꼽아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다음 주에 꼭 끝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죠. 마지막은 경협주 볼 텐데요. 뭐 오라가라 이 얘기 저 얘기 뭐 계속 들려와서요. 지금 시간상 내용을 제가 다 짚을 수는 없고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경협주에 대해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벤트 예. 드리브 전략이 가장 유효한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테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체는 굉장히 불확실해요. 나왔다 말았다 나왔다 말았다. 그러니까요. 나오고 나서 투자를 해도 늦지 않는 게 바로 이벤트 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보다는 이 부분이 명확해질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낫다라는 말씀, 그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 부분 자체에서 저는 들어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지켜보되 이 부분 자체가 명확해지는 그 시점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요 내용 잠깐 좀 정리해드리면 어제 저희 장 마감된 이후에요. 국정원에서 북한 쪽에서 연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또 정정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정부의 여야 간사 쪽에서는 이거는 북한의 목표일 뿐이다라고 딱 선긋기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제한적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사님께서는 경협주에 대해서 지금은 불확실성이 깔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심권에 둘 이유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이거는 우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북한과 예. 미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쵸. 거기에 나오는 이슈를 가지고 투자 판단을 해야지 국내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사실 긍정적일 수는 있지만 명확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관심권에 둘 시기는 아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고요. 변화된 기사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오승규 이사와 함께했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